미나상 곤니찌와. 여러분 안녕하세요. 일본어 상용 한자 기초 마스터의 한선희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초등학교 5학년 한자를 지금 학습하고 있는데요. 5학년 한자의 뒷부분의 93자 중에서 세 번째 줄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257강에서 옮길 이, 더할 익, 인할 인, 맡길 임에 대하여 공부하였습니다. 오늘은 258강입니다. 재물자, 섞일잡, 베풀장, 두제에 대하여 공부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자는 재물자입니다. 총 13획이고요. N2의 레벨입니다. 쓰는 순서를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재물 자자는 재물이나 자본, 바탕이라는 뜻을 가진 글자입니다. 재물 자자는 버금차 자와 조개패 자가 결합한 모습입니다. 버금차 자는 입에 침을 튀겨가며 말하는 모습을 그린 것입니다. 이 부분이죠. 지금의 재물 자자는 재물을 뜻하는 조개패자가 아랫부분에 있지만 상형문에서는 조개패자가 버금차자 앞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죠. 상형문에서의 재물 자자는 마치 재물을 앞에 두고 침을 흘리는 듯한 모습이어서 재물 자자는 이렇게 누구나 탐하는 재물을 표현하게 되었습니다. 음독은 시입니다. 자격을 시까끄라고 하고요. 자금을 시깅이라고 합니다. 자원을 시갱이라고 하고요. 투자를 토시라고 합니다. 재물 자자는 음독만 있고 훈독은 없습니다. 재물자의 단어와 예문입니다. 자격, 資格 투자, 投資 가게를 열 자금이 부족합니다. お店を開く資金が足りません 자료를 복사해 둡니다. 資料をコピーしておきます 네, 잘하셨습니다. 두 번째 한자는 섞일잡입니다. 총 14획이고요. N2의 레벨인데요. 한국 한자가 있어서 왼쪽 부분이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일본 한자는 구자가 위로 올라와 있네요. 쓰는 순서를 보겠습니다. 위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섞일 잡자는 섞이다나 뒤섞이다, 어수선하다 라는 뜻을 가진 글자입니다. 섞일 잡자의 생성 과정은 다소 복잡합니다. 지금의 섞일 잡자는 모일 입자와 옷 의자가 결합한 모습인데요. 그러나 섞일 잡자의 상형문을 보면 단순히 세 마리의 새만이 그려져 있습니다. 지금은 쓰이지 않지만 여기 보시면 떼지어 모일 잡자인데요. 이것이 섞일 잡자의 초기 모습입니다. 떼지어 모일 잡자는 색이나 품종이 다른 여러 마리의 새가 뒤섞여 있다는 의미에서 뒤섞이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후에 글자가 변하면서 모이다 라는 뜻을 가진 모일 입자와 옷 의자가 결합한 형태로 바뀌게 되었고, 옷 의자가 쓰인 것은 섞일 잡자가 한때 여러 색이 뒤섞여 있는 옷을 뜻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음독은 자츠 또는 조입니다. 잡지를 자시라고 하고요. 잡초를 자쏘라고 합니다. 복잡을 후쿠자츠라고 하고요. 신년 축하 요리의 하나로 떡국을 조니라고 합니다. 여기에 그림과 같은 모습인데요. 오조니라고도 하죠. 이럴 때는 자츠라고 읽지 않고 조라고 읽어서
조니라고 표현을 합니다. 섞일 잡자도 음독만 있고 훈독은 없습니다. 섞일 잡의 단어와 예문입니다. 잡지, 雑誌、 복잡, 複雑、 서점에서 잡지를 샀습니다. 本屋で雑誌を買いました。 정원에 난 잡초를 뽑았습니다. 庭の雑草を取りました。 네, 잘하셨습니다. 세 번째 한자는 배풀장입니다. 총 11액이고요. N1의 레벨입니다. 쓰는 순서를 보겠습니다. 위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배풀장자는 베풀다, 나 넓히다 라는 뜻을 가진 글자입니다. 배풀장자는 활궁자와 길장자가 결합한 모습인데요. 길장자는 머리가 긴 노인을 그린 것으로 길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길다 라는 뜻을 가진 길장자에 활궁자를 결합한 배풀장자는 화살을 멀리 쏜다는 의미에서 널리 퍼뜨리다 라는 뜻을 갖게 되었습니다. 음독은 조입니다. 긴장을 긴조, 긴조라고 하고요. 과장을 고조, 고조라고 합니다. 그리고 주장을 슈조, 슈조라고 합니다. 훈독은 하르입니다. 하르라고 하면 덮다, 펼치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리가미는 붙인 종이 벽보를 나타냅니다. 욕구발이는 욕심쟁이를 나타냅니다. 배풀장의 단어와 예문입니다. 주장, 主張、 덮다, 펼치다. 貼る、 내일은 면접 시험이 있어서 긴장됩니다. 明日は面接試験があるので緊張します。 텐트를 치고 캠프를 했습니다. テントを張ってキャンプをしました。 네, 잘하셨습니다. 네 번째 한자는 두제입니다. 총 6획이고요. N3의 레벨입니다. 쓰는 순서를 보겠습니다. 위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두제자는 제차나 거듭, 다시라는 뜻을 가진 글자입니다. 두제자는 멀경자가 붓으로 지정되어 있지만 멀다 라는 뜻과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두제자의 상형문을 보면 물고기의 입과 꼬리 부분에 획이 하나씩 그어져 있습니다. 이 부분이죠. 이것은 수면 위와 아래를 표현한 것입니다. 물고기는 산소가 부족해지면 물 위로 입을 내밀어 숨을 쉬곤 합니다. 두제자는 그러한 모습을 표현한 것으로 물고기가 반복적으로 왔다 갔다 한다는 의미에서 다시라는 뜻을 갖게 되었습니다. 음독은 사이 또는 사입니다. 재회를 사이까이, 사이까이라고 하고요. 재현을 사이갱, 사이갱이라고 합니다. 재혼을 사이꽁, 사이꽁이라고 합니다. 훈독은 후따따비라고 해서 두 번, 다시, 재차라는 뜻을 나타냅니다. 두제의 단어와 예문입니다. 재현, 再現、 두 번, 다시, 재차. 再び、 10년 만에 친구와 재회했습니다. 10年ぶりに友達に再会しました。 엔화가 약세였다가 다시 강세가 되었습니다. 円安だったのに再び円高になりました。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배운 4개의 한자를 복습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자는 재물자입니다. 자격을 시카크라고 하고요. 투자를 도시라고 합니다. 두 번째 한자는 섞일잡입니다. 잡지를 자시라고 하고요. 복잡을 후쿠자츠라고 합니다. 세 번째 한자는 베풀장입니다. 주장을 슈쪼라고 하고요. 하루라고 읽으면 덥다, 펼치다 라는 뜻을 나타냅니다. 네 번째 한자는 두제입니다. 재현을 사이갱이라고 하고요. 비가 나오면 후따따비라고 읽어서 두 번 다시 재차라는 뜻을 나타냅니다. 네, 오늘은 258강에서 재물자, 섞일잡, 베풀장, 두제에 대하여 공부하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259강입니다. 있을제, 재앙제, 재물제, 쌓을저에 대하여 공부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생활에 필요한 단어들이 몇 개 나왔죠? 자금이 시킹이었고요. 잡지 같은 거는 초급 때 많이 배웠죠? 자씨, 사에 땡땡이 붙는데 타금인데요. 발음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하루라든가 하리가미, 긴장을 긴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재회를 사이까이, 그리고 사이갱, 재현이란 뜻을 배웠는데요. 실생활에서 잘 응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